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새벽 4시 7분이에요. 환율부터 차근차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우리 그 나라의 국가의 연금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계속 상승했었습니다. 여기서 좀 머물르길 바랬는데 계속 상승해서 환율은 잡아야 된다, 환율이 이제 안 잡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다행스럽게도 환율이 그래도 조금은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죠. 미국의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원화가 조금 그래도 조금은 이제 좀 나아진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거의 더불어 엔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금은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통화랑 엔화가 제일 약하죠. 그죠? 약하다는 것은 어떤 악재적인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어쨌든 엔화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엔화는 이제 저렴할 때는 사실 많이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달러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제 위안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위안화가 이제 훨씬 강세죠. 그죠? 사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하게 중국을 조금 금융적으로 계속 쪼아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중국에서 나오는 수출 물품들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중국 제품들이 좋아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싸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온갖 제품에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다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쓰는 건데, 중국에서 이제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모든 소비재의 단가들 다 올라가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이렇게 되니까, 중국 위안도 이렇게 너무 올라가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중국의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왜냐면 얘네들은 기축 완화를 계속 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만큼 위안화 강세를 보여준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죠? 왜냐면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좀 넘어가 볼까요? 금은 또 조정을 줬다가, 그죠? 조정을 줬다가 다시 반등을 좀 주고 있고, 일단은 매도세가 조금은 생겼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왜냐면 이런 강력한 흐름, 여러분들이 어도나도 이렇게 사는 흐름에서는 한 방에 무너지지 않아요. 차트라는 게, 가격이. 절대로 한 방에 무너지지 않고, 또 이제 부드럽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매도 물량이 한 두 번 정도 한 등장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을 좀 해보고요. 쿠팡 보도록 할게요. 쿠팡 같은 경우에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잡아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밑으로는 이제 주워 담는 시기라고 좀 말씀을 좀 편하게 드릴게요. 주워 담으시면 돼요. 네, 요 자리는. 네. 사실 이때도 쿠팡에 대한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 2배 이상 상승했다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럴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버린 사람들은 또 거래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떨어졌던 거래량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어쩌면 메모리를 던진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쿠팡 입장에서 과거 위에 이런 자리들 이제 흔들림 강했던 이런 자리들은 단시 양기적인 저항대에 머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은 짐작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께는 또 $20 이 전후로서는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음, 항생테크, 차이나 항생테크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비트코인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은 이제 반등,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한 번, 두 번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방에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여기 구간에서 단타를 쳤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잡아도 된다. 잡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12일 날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단타를 진행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자리가 제가 핸드폰 눈집작을 찍어가지고, 좀 전에 나갔다라고 생각되는 부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딱히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뒤에 이제 비트코인, 이제 요걸로 새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13일 화요일 날 오후에
14일 화요일 오후 정도 되죠. 그렇죠. 타이밍이 보시면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쌤의 강의를 본다는 영상을 보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의 흐름을 예상을 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흐름을 체크해 보시고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거래가 실리는 거래량이 등장하게 되면서 상승에 대한 압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시도를 했다가 실제로 요 자리니까 달러가 깨졌기 때문에 손절이 나갔다라고 계산을 하고 견적을 하고 다시 이조 중이죠. 요 구간 13일 저녁 11시 요구가 딱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8팔 시도를 하는데 다이버선스가 더 예쁘게 걸리죠. 다이버선스가 더 예쁘게 걸리면서 입평 바닥에 깔고 거래가 증가되면서 두드리는 모습. 그렇지만 여기보다는 조금 적고 완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다 노려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최종 목적지인 우리 96,000불이죠. 96,000불, 네, 이렇게 눌림목 힘보 지역까지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96,000불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 정리하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드려볼게요. 강의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첫 번째 반등에서는 많이 가면 94,000불 정도에서 다음에서 다시 94,000 가게 되면 96,000 정도.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게 되면 이제 102,000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럼 지금 102,000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은 몰라요. 그걸 알려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떡 떨어지는 조정을 확인을 하고 96,000불 왔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이런 구간들 또 예를 들어서 94,000에서 이렇게 다지는 모습을 또 구경을 하다가 이런 모습을 구경하다가 줄 들어 올릴 때 그때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행착오 겪어도 손실도 거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뭐 1%도 채 안 나는 손실을 가지게 되고 상승 부분은 꽤나 그래도 한 10% 가까운 99,000, 98,000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한 7, 8% 그냥 배율 없이도 7, 8% 선물 치셨으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또 익절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고 다시 94,000과 92,000 사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을 체크를 하시고 진입각을 또 보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손절가는 지켜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 자 여기서 왜 단타를 노렸느냐,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추세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개 버전에서도 요 구간에서 단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요 구간에서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사이즈죠. 자, 이런 사이즈 부분이 있어서 사실 1대1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96,000이기도 하고 0.382 요 구간이 이제 94,000불 자리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0.5인데 0.5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96,000불 정도. 왜냐면 여기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가게 되면 6.618인 이제 102,000불 정도까지. 102,000불 아마 넘어가기는 힘들 거예요. 넘어가면 아마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기 매물대가 저항대가 조금은 아직은 좀 강해 보이는 흐름이라서 그래요. 요 구간도 보시죠. 그죠? 요 구간. 그래서 뭐 살짝 건드리도 요게 지금 손절률량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얘가 적군이야. 그래서 적군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 그래서 이 병력으로 뚫어 올라가기는 여기 이미 소지를 많이 했으니까 올라가면 조금은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이 자리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일단은 1차적인 우리 익절 포인트 정도로서는 괜찮았다 포인트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시장을 계속 되짚어보면 잡으세요, 줄이세요, 다시 노려보세요, 줄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웨이브들도 우리가 단타적인 그 측면에서 발라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맞췄다 틀렸다 이지선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죠?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는 굉장히 적은 리스크로 적은 비중으로 가볍게 노려보는 수준이고 이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의하게 이제 보셔야 될 포인트, 이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추세의 이탈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진행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주고 어쨌든 언젠간 이탈이 나오겠죠. 그죠? 이탈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그렇게 나오는 타이밍에서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게 된다. 이때부터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때는 이제 여기가 옆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그럼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또 강력하게 우리가 또 노려볼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자리 84,000년대 대자리 예전에 이 자리 한번 확인을 했고, 실제로 반등이 꽤나 등장했고, 그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여기서 여기 오픈이 되게 되고, 물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합리적인 관점에서 A, B, C를 확인하면서 이쪽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또 역시나 이런 자리들은 아주 작은 비중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여기는 좀 비중 좀 있게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올라갔네요. 그죠? 이제는 알트코인 우리가 정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시간이 어제 15일 목요일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보시면 15일 목요일 새벽이죠. 그죠? 이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비트코인 올라가기 때문에 알트코인 더 많이 빠지는 현상을 띠게 됩니다. 딱 요 타이밍이에요. 그죠? 정확하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간다는 건 알트코인이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것들이 비트코인 기준에서 알트코인 동일하게 단타를 쳐라라고 말씀드렸고, 당시 뭐 펌프펀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은 모습을 꽤나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화로 봐도 이제 뭐 1억 한 3천만 중후반대 정도에서 또 반등을 맞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진행되는지 보시면 좋겠고, 알트코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애매해요. 지금 그 자리는 한 번 더 가기는 조금 애매해 보인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XMPT 같이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 먹고 빠져나가면 좋겠지만, 이런 거 잘못 먹었다가 이렇게 다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흐름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선수분들 해서 좋겠지만, 꼭 이런 상승을 만들어줬던 이런 지점들이 이탈이 된다면 꼭 스컷을 진행하시는 게, 그리고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주식이었으면 노렸을 겁니다. 하지만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하지만 뭐 그래도 차라리 요때 노리는 것보다는 요때 노리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1,500원 정도, 뭐 초반, 1,500원, 10원 뭐 정도. 그쵸. 칠리즈는 대박이 났네요. 저희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드리프트, 네, 그렇죠.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퀀텀도 슈팅이 나왔는데 다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볼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볼타도 뭐 쏘쏘한 그런 흐름들이겠고, 어쨌든 뭐 웨이브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알트코인들이 다시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보고요. 코인보다는 사실은 증시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려왔었어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강력하게 이런 게 가치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어쩌면 분들은 그랬을 겁니다. 5만 원대에서 뭐 사면 오를까 뭐 이렇게 이 심리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에 와서 삼성전자를 사고, 뭐 지금에 와서 뭐 은을 사고 금을 사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은을 사려고 돈을 좀 뽑으셨다라고 하시던데, 그러면서 제가 그냥 다음에 사세요, 다른 거 사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더 오르겠죠. 삼성전자도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가치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과열이 되면 너도 나도 돈을 법니다. 왜? 계속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열지장된 시장, 강약한 상승장에서는 짧은 결과를 놓고 보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뭐 여기서 조정 크게 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부분이죠. 어쨌든 투자가 싸니까 결과가 빨리 나와요. 뭐 언제까지 계속 오를 수도 있겠지. 뭐 현대자동차도 뭐 삼성전자랑 또 콜라보를 해서 그 누구였지? 뭐지? 로봇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 친구의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그리고 기술 부품들이 접목이 되면서 뭐 저렴한 가격 한 3천만 원 정도에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만 조금만 괜찮으면 나도 한번 그냥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급공선도 나쁘지 않고, 그죠? 내구성의 문제가 좀 생기려나?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생기는 주제들이 있던데, 그쵸. 그런 결과에 의해서 좀 더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건 가치 투자는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건 가치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빨리 보고 어느 정도 빠져나올 각을 보셔야 되죠. 물론 추가적으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죠. 비전적으로 봤을 때. 그죠? 하지만 습관 자체가, 매매 습관 자체 이렇게 잡혀 있으면 결국은 돈 손해보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뭐 몇 안 되는 분들께서는 정말로 가치 투자 쪽으로 연계를 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 심야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뿅.